네, 안녕하세요. 기룡쌤TV 기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을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혹은 국가 체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오늘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미처 다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좀 그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좀 골치가 아파요. 솔직히 저도 다 100%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서 뭐또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르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그 먼저 이제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란 말은 이 자유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혼합된 말인데 그 먼저 자유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사상적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거죠.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할 거예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 즉 이제 네가 능력만 있으면 뭐네 능력껏 장사를 하든 뭐 물건을 뭐 만들어서 팔든 뭐 엄청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뭐 아니면 노동을 하든 네 능력껏 돈 벌어 먹고 살아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네 능력껏 너의 부를 창출해서 네 부를 쌓아라. 이게 자유주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뭐 내가 뭔 직업을 갖든 뭐 무슨 종교를 믿든 뭐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뭘 먹든 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또 이제 내가 뭐 어디에 취업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서 내 능력껏 부를 획득하는 것, 요게 이제 자유주의란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현실 정치에 이제 반영을 할 거냐라는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얘기죠. 이제 합쳐서 자유민주주의인데,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50년 전 그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지금 북한 이런 자유를 누리나요? 또 중국, 뭐 남의 나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중국도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 아닙니까?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나름대로 또 시장을 개방을 해서 좀 더 또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직. 공산당 통제를 받습니다 개개인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선수들 이름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손흥민, 김연아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선수들이 뭐 하긴 뭐 하겠어요 지금. 그 뭐요? 조선 노동당에 충성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 보고 막 경례하면서 공장 가서 일하고 거기서 주는 배급 주는 감자 먹고 조금 신경 거슬리게 하면은 뭐 아우지 탄광 끌려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 미명하에 또 다른 특권층이 생겨요. 이 부르주아 혹은 자본가, 이 경제적 특권층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으면 유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구조상.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라는 소수 그 경제 특권층이 생겨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수의 민중들 입장에서는 왕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을 쫓아내서 뭐 무슨 뭐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자본주의 그 자본가 또 부르주아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부리고 있단 말이죠. 공장에서 뭐 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부르주아와 자본가에 예속돼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한다.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고통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자본가랑 부르주아를 없애고 노동자만의 어떤 사회를 만드는 거. 노동자가 이끄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를 해방시키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가 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뭐 왠지 막 다 평등하면은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안 됐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망상이었다는 걸.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이렇게 너 북한 가서 살래, 남한에서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 간다는 사람 있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제 몸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북한이랑 남한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한 가지를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애써 외면을 한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란 거는 사실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뭐 평등한 것도 좋지만 이 인간의 본성 깊은 그 바닥에는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거죠. 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뭔가 다르고 싶고, 뭐 막 우월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요. 당연히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속성과 또 욕망이다.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인정을 하고 요거를 자유롭게 이제 실현하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마치 인간 본연의 욕망이 원래 없는 것처럼, 있어도 이거를 억눌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 평등해야 되니까, 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잘나게 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의욕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정말 그 말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도 않죠. 이 공산주의 사회가. 그 막 일반 이 민중들은 이제 가난하게 사는데, 평등하게 가난하죠. 근데 이제 막 소수 지배층 막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누리고 살고, 결국 이제 독재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상 그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독재자가 출현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반면에 그 자유주의는 이제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해라. 그걸 보장해주겠다. 여기서 이제 두 체제의 운명이 이제 갈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통해서 이제 개인도 해방시켰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왕이나 이런 영주, 노예 상태에 있던 이 모든 민중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로 인해서 이제 해방이 됐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 지구의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까지 이제 이끌어낸 거죠. 자유주의라는 이 이념이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왜냐면 이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를 뭐 개발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거를 토대로 뭐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산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부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이런 부를 누리고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죠.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오는 게 이제 이게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금융과 자본의 발달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고 이 자본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이게 뒷받침을 한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세계, 이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 또 안락함,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속에서도 좀 소외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찌됐건 인간 본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체제, 요게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럼 서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개인과 개인의 욕망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욕망 추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희생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기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어떤 규칙과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어떤 분쟁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법대로 해결한다. 이게 이제 그 법치주의고. 근데 이제 이 법치주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게 모든 게 다 상식이고 당연한 거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국가의 법이랑 비교하면은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허술하고 그냥 뭐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왕이 결정한 대로 하는 거고 뭐 사또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또가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영주가 그렇게 하라면 영주가 그렇게 하는 거고 법이란 게 없어요. 그냥 높으신 사람 맘대로 하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법도 사실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다,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요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법의 제한을 받는다. 이게 골자예요. 개인의 자유 보장 앤드 법치주의. 이게 골자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 이후라는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이란 그 세계사적인 전쟁,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 세계사적인 전쟁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가로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을 이 한국사적인 좁은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사실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한국사로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족 상잔의 비극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뭐 맞죠. 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일이지만 그냥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그런 슬픈 전쟁이었다.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그 몇 나라가 참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랑 남한만 싸운 게 아니죠, 이게. 사실 이 북한 남한은 사실 그냥 그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모양새인 거고 이 그 뒤에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배경에는 그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와 소련,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몇 나라가 한번 참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해서 6.25 참전국을 치면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을 돌리면 네 이게 나오죠. 자,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당연히 참전을 했고 전사자 보십시오. 전사자 36,940명, 부상 92,000명, 실종 3,700명, 포로 4,400명. 생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4만 명 정도가 실종 뭐 다 죽었다고 봐야죠. 4만 명 정도가 죽고 9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영국 전사자 1,000명, 프랑스도 왔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보십시오. 태국, 뭐 그리스, 벨기에, 뭐 에티오피아까지 왔어요. 콜롬비아. 총 전사자 56,000명.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와서 56,000명이 죽은 거예요. 전 세계 연합군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뭔지는 알고 왔겠어요? 뭐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들이 왜 왔겠어요? 6.25 전쟁을 치르러. 왜 자기네 소중한 국민들 목숨 버려가면서 왜 왔겠어요?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우리나라 민족 지키려고 보냈어요?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당시 터키는 이때 이제 공산주의냐 이제 자유민주주의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할 때예요. 터키는 이제 막 소련은 옆에 있고 막 소련이 막 압박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공산주의는 왠지 좀 후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이제 소련이랑도 원래 사이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 여러 정황상. 근데 마침 저기 코리아에서 그 공산주의 자유주의 전쟁이 난 거예요. 이때다 해서 이제 터키가 군대를 보낸 겁니다. 나 여기 자유민주주의 좀 끼워줘. 나 군대 보낼게. 야, 너 뭔데 갑자기 뭐 저 껴달라고 그러냐? 나 저기 지금 사우스 코리아로 군대 보냄.
오케이 너 우리 편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죠? 그런 전쟁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에 극적으로 합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랑 이 자유민주 세계 질서에 참여한 거랑 우리나라 발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이제 6.25 전쟁 후에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라는 거는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하나가 돼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원료와 상품을 사고 파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온 지구적 대마켓이 열린 겁니다. 미국이 감독을 하고 야 우리 이 전 지구를 다 오픈할 테니까 니들이 능력껏 물건 사서 사고 팔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세계에서 좀 힘 좀 쓴다는 이 국가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된 거죠. 서로 막 여기저기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서로 뺏을 막 뺏고 저기 할 게 없으니까 서로 막 전쟁 나고 물고 뜯은 게 뭡니까? 그게 1차, 2차 세계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계 대전.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다 평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제 다 이제 싸워가지고 온 나라가 힘이 다 쫙 빠져버렸어. 막 몇천 명씩, 몇천만 명씩 막 죽었으니까. 막 전쟁하느라고 막 돈도 다 날리고 막 다 풍비박산 나고 다 힘 빠진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다 평정을 한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여기 그 배 다니는 바닥이라고 요 상품 거래 등등 다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냥 니네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다 이제 물건 자유롭게 사고 팔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자 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물건 사고 팔 때 결제는 뭘로 해? 미국 돈으로 해. 달러로 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란 말입니다. 미국이 관장하는 세계 자유무역 시장.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의 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 편이 아니면 내 나라 물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물건 맘대로 사오지도 못합니다. 미국 그 동맹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미국을 우습게 보는데 미국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 미국한테 삐딱선 타면 그냥 훅 가는 겁니다,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미국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망하고 그 조선 망하는 이 스토리도 한번 저 영상을 올릴 텐데 분통 터져요. 아무튼 그 일본 식민지가 돼가지고 막 골골골 될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막 겁나게 싸우다가 이제 다행하게도 그 와중에 일본은 뭐 주제도 모르고 미국한테 이렇게 막 들이밀었다가 아주 그냥 절단이 난 거고 그 덕에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힘으로 광복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싸워서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다 교통 정리를 한 거죠. 교통 정리하고 그 교통 정리가 깔끔하게 된 그냥 양탄자가 쫙 깔린 세계 질서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언격결에 올라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탕이 다 마련이 된 거예요. 언격결에 막 응애 태어났더니 비단길이 쫙 펼쳐져 있어. 이제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때도 힘들죠. 왜냐면 이제 출발점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망해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만큼 성장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저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국민들이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서 막 몇십 년째 진짜 막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읽어 놓고 거의 뭐 이제 신분 세탁 수준의 그 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면 얘 언제 이렇게 컸냐? 뭐 이런 정도로 이상하다. 얘 뭐냐? 이런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우리 또 국민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올해 초에. 그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그죠? 이거 아주 좀 대사건인데 이게 지금 그 6.25 때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 남한을 침공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랑 중국도 이제 시장 개방을 하면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이념 전쟁이 공산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뭐 지금은 또 이렇게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또 용어가 좀 또 바뀌었더라고요. 또 쓰는 용어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라인이 어떻게 갈리냐?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서유럽, 그 대한민국, 일본, 뭐 대만 요런 식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그리고 우리랑 좀 왠지 결이 다른 애들 있죠? 러시아, 중국, 북한 요렇게 이렇게 갈려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유럽이랑 미국이랑 막 일본이랑 막 도와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막 화상회의하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봤나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SOS를 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반응이 이게 시원치 않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뭐 무기 지원 해달라고 했는데도 뭐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70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도움을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좀 야릇한 스탠스를 취한다? 이거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올챙이적 생각 못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좀 더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그 탄생과 정체성 이것에 대한 어떤 세계사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걸 가르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뭐 남북한이 그냥 민족끼리 싸운 슬픈 전쟁이었고 그냥 이산가족이 생겨서 참 슬픈 일이었다, 슬픈 역사였다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역사 교육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건데. 역사라는 게 이제 크게 두 줄기가 있죠.
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거는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이 국사하고 이 세계사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맞닿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엮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 그 동서양이 만나기 시작한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이런 경향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 한국사라도 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올바르게 파악을 하려면 이 세계사적인 맥락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6.25 전쟁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국사랑 세계사를 그냥 따로 가르쳐 버립니다. 그냥 따로 국밥으로. 그것도 그냥 암기 위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역사라는 것은 이 국사와 세계사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되면서 같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또 훌쩍 지나가지고 이 참 30분 넘으면 너무 긴데, 어쨌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감사합니다.